네, 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이며 장소는 검단 장학재단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조승원 검단 장학재단 이사장님으로 이며 면담자는 김혜경입니다. 그럼 1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검단 지역에 대한 구술을 지금 받기 위해서 왔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세계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의 성함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검단 장학재단 이사장 조승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정유생 57년 8월 14일 음력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예, 이 동네 이제 원현부락이라고 하는데 예. 과거에는 지금 이제 95년도에 인천시로 편입이 됐지만 전에는 이제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26번지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그러면은 이 지금 그 당시에는 김포군이었으니까 지금 광역시로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주소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으로 먼저 검단로 487번기 143 마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전리가 마전동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남이녀 부모님이 이제 그 아버님은 이제 작고하셨고 지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고 이남이녀가 다 이제 출가는 다 했고 예. 예. 그러면은 저 이사장님은 이남이녀 중에서는 몇째셨어요? 저는 장남이죠. 장남이세요? 그러면 우리 딸도 없고 장남. 위에는 이제 누나, 누나 있으시고. 밑에 바로 밑에는 이제 여동생, 예. 그 막내가 남동생. 예. 그럼 딸, 아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사이가 좋으셨겠어요. 뭐 그냥 그렇죠. 뭐. 예. 그러면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태어난 이제 지금 예. 마전동. 예. 이제 법정으로 이제 이 행정동으로 이제 검단동으로 돼 있는데 네. 그 법정동 그 지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전동. 예. 지금 그래서 그 487번 길 43이라는 곳에서 예. 줄곧 이동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진짜요? 네. 와. 66년을 살아온 거죠, 지금. 어이구, 그러셨어요? 네. 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다른 그 주변의 다른 친구분들이나 뭐 친척분들이나 분들은 또 이사 가시거나 또 하셨을까요? 이제 거의 이제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 친구나 주변 분들도 그때 상황하고는 뭐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거의 뭐 전부 다 이제 이주도를 갖고 오로지 이제 남았때는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뭐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귀향에서 오는 그 지역에 동네로 오는 그 친구들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나부터도 내가 있는 거 사는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를테면 경조사 같은 거는 아주 틀림없이 연락이 잘 와요. 있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 같은 데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나가 있는 그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잊혀져 가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공동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죽하면 지역에서 지역 이제 상조회를 구성을 했다가 상조회라는 거 아시죠? 네네. 그 한 40여 명이 이제 과거에는 경조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그 집 일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일을 했다가 이제는 뭐 전부 장례 문화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조회를 명칭을 바뀌어서 우리 이제 그 동네가 이를테면 저희 동네가 이제 검단 사거리 향후회라고 그거를 이어받아 갖고 향후회 조직을 했습니다. 이제 조직을 하면서도 숫자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부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직했을 때 벌써 연세 드신 분이 몇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존이 40명에서 한 30명으로 줄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나마 하나 이제 공동체로 서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일로 오셔서 서로 이제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쉽기도 하고. 아유, 이제 아쉬운 게 뭐 많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유년 시절하고 또 사회적 과정을 또 형성되는 그 시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어나신 생가가 지금 계속 살고 계신 그곳인데 그곳에는 언제적부터 사셨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거 이 동네가 이제 원래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이제 규모가 크진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월남인들 소위 말하는 피난민이라고 하는 피난민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저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동네의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의 그때는 숫자가 저희가 한 14명에서 16명 정도의 우리 동네에 그런 학생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조금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커진 거지. 그러니까 월남민 그 자녀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한 사람이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버님은 이제 우리 황해도 분이시죠. 황해도 연백. 아, 연백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신 거니까 이제 만나셔서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자꾸 하셨지만 아버님 생전에 우리 이제 여기서 가까운 그 강화 교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교동에 가면 이제 그쪽에 거기서 보인답니다. 그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이 맑은 날 같은 날에 거기가 보인다고 그래요. 거기 아니면 우리 이제 여기 고향 여기 일산 그쪽에 오면 이제 망향제를 올리고 하는 데 가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굉장히 그리워하죠. 오죽하면 이제 그 전에 아버지는 이제 호를 단신 이남으로 오셨는데 당시에 이제 한창 이산가족 찾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아버지 KBS 거기에 이제 출연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먼 친척 한 분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소식을 알게 됐는데 워낙 이제 연세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의 외로움이 상당히 많았지. 그러네요. 이제 오로지 이제 우리 이남이녀 형제 자매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 연세가 한 21년생입니다. 21년생이면 지금 101살 정도 되잖아요.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그렇죠. 살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은 그렇게 이제 월남민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었으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뭐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때 뭐 공동체라는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았는데, 다만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이제 봤더니 그 외국인 천주교 네. 그분 신부님하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거기에 조금 의지하는 부분.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천주교를 의지는 않았지만 월남에서 이제 이렇게 피난 나오신 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예. 그러게요. 그럼 혹시 그때 오셔서 보통 이제 논밭이었을 테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하셨을 테고 그러면 집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유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생생하잖아요. 예. 이를테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향후에는 한 300가구 정도의 큰 동네가 될 것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300가구가 한 3,000가구 정도 되지. 이 주변이 3,000가구 정도 세대수가. 그런데 당시에는 주변이 여기 전답도 천수답에다가 기름진 그 양호한 그 전답이 아니에요. 천수답인데다가 뭐 자갈론 자갈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에 아직 그냥 혼재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산이 임야가 더 많은 지역이지. 근데 임야는 주로 뭐 소나무도 있었지만 아카시아 밭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 주변보다는 여기가 열악한 이를테면 지역 마을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옥들도 뭐 보통 그 토담집에다가 이 초가지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낫대는 집이 뭐 스레트로 이제 그때 새마을 사업 했을 때 그 초가집을 전부 스레트로 그렇죠.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한 70년대 초반 되니까 그때는 이제 기와집이 하나씩 이제 생겨났고 그 스레트를 이제 바꾸면서 양옥집 이를테면 양식에 이제 그 주방에서 이렇게 싱크대를 놓고 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왔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그 정도는 기름을 이를테면 지금 얘기는 등에 석유를 하나 살래도 대박으로 사오는 정도 예 그때 상황이었었으니까 그것도 그 대두병 대짜 그 소주병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담아다가 그 호롱불 그런 걸 켰으니까 이게 깜짝 놀라실 일이지만 여기는 전기가 들어온 지도 제가 기억하는 한 68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전기가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하고 주거 형태라든가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낙후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포 검단에 그래도 여기 소재지라고 그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구가 이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 다 지역에서 와서 보고서는 다들 그냥 그 전구 다마를 만져보고 뭐 다마라고 표현은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그 우리 조선 초에 전기 왔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살아있는 물이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 호롱불 밑에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 저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당시의 생활이 그렇게 여기가 우리가 전답하면 지금의 그런 뭐 평야지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순 산간에다가 옛날에 그 강원도 화전민이 하는 것처럼 여기도 전부 지금의 그 주택가로 다 변신을 했지만 과거에는 전부 그 오신 분들이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그 손발이 부리트도록 그걸 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간지가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다 가신 거고, 이제 그 2세들이 남아있는데,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럴 때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상 그런 걸 보면 참 얘기가 많죠. 네, 그래도 또 많습니다. 이렇게 계시면서 네, 네, 많습니다. 또 주위에 또 장학재단을 또 운영을 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도 또 큰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에는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뭔가 우리 사회에다가 이제 좀 하고 남기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내색 않고 부담은 가지만 해본다고 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토담집에서 초과 정도로 보통 일반적인 그 당시에 네, 네. 그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 방 하나 부엌 하나 이제 두 방은 이제 2개, 예. 부엌 하나.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이제 지역에서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제가 사는 동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여타에 여기는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촌락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네만큼 이제 그러지를 못했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뭐 고대 뭐 궁궐처럼 생긴 집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 한 2개 정도 그에다가 이제 주방 있고 그 구조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짐승 중에 소를 키우는 거. 그렇죠. 소가 재산이었으니까 큰 재산. 소도 뭐 새끼를 임신을 시켜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일소. 그렇죠. 일소를 만들어서 그게 큰 힘이 되니까 이제 외양간이 이제 하나 곁들여서 항상 있었지.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여타의 집안에도 좀 웬만한 집은 이제 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외양간은 반드시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양간이 있었다는 게 집에 사는데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 무슨 목장이지 그게 무슨 그러냐 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목장 형태가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그냥 우리 같은 데는 그냥 주방 옆에 외양간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렇게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됐고 뭐 이제 그야말로 허술하죠. 뭐 담장 역할도 뭐 제대로 못하고 또 이제 아궁이는 뭐 우리 그 시절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탄을 못했으니까 저 다 나무 뗐죠. 예, 전부 이제 나무인데 이제 뒤에 동산에서 나무 뭐 해다가 이제 떼고 그러니까 이제 온돌방인데 뭐 그런 온돌방은 지금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런 온돌방은 우리 저기 찜질방이나 가면 그 따뜻한 뭐 바닥에서 한번 그런 느낌을 이제 맞아보는데 그런 거는 못 느끼지. 예.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 계실 때는 아버님은 그럼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11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되시고.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에 토담집에서 초가집에서 쓰레트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과정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보면 참 산전벽해라고 그러나? 예,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읽어서 이제 초가집이 됐고, 근데 아버님이 나름대로 그 솜씨가 있다,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기능이 좀 있으셔서 이제 자작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초가집도 이제 멋진 초가집이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 그림 속에 나오는 그 옛날에 우리 주막집처럼 된 초가집 있잖아요. 그런 초가집에서 조금 이제 좀 나은 초가집으로 아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변천이 갔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생활을 산다고 스레트로 싹 하니까 한결 이제 왜냐면 초가집 하면 해마다 이용을 엮어서 그렇죠. 이 지붕을 씌워야 되니까 네. 이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품앗이라고 그래갖고 혼자 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우리 집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집도 헐래니까 밑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이 일이 이제 끝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제주도 민속촌이나 가야 되고 우리 용인민속촌이나 가면 이제 볼 수, 박물관이나 가야 이제 보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87년도에 그 현대식 이제 그 자리 이제 그 자리는 반드시 그 자리가 옆에 한 뭐 몇 미터 떨어진 데다가 양옥집을 줬지. 예. 그것도 이제 큰 평수는 아니고
그때 조합주택으로 진 14채 중에 이제 한 채인데 당시에 이제 단위로 한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진 집이에요. 당시 금전으로 환산을 하면. 그런데 18평에다가 지하 이제 자그마하게 놓고 하는데 그거지 뭐 우리로서는 아주 대단한 그 궁궐이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92년도에 이제 요 지역에 아파트가 이제 군데군데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상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전답이 아파트 부지로 매매가 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천수답이 이제 떼부자 됐다고 그런 거지. 그 과거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지. 과거에는 농사가 제대로 된 전답을 가져야만 그 집이 이제 부자 소리를 듣는데 지금은 왜 이제 역전이 돼서 이제 농사 지어야 이제 뭐 그 별 이제 그 소득을 못 얻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아파트를 이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하고 저가 이제 그때 형편이 이제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아파트 앞에다 현재의 아파트 앞에다가 이제 상가 주택을 진 거예요. 이렇게 엄청 커졌네요. 예, 상가 주택을 지니까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상가 주택에 그때 1층에 상가가 이제 몇 개 되고 2층에는 이제 학원이 들어오고 3층은 우리가 주택으로 살고 그래 이렇게 변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이제 제가 이제 목장도 했었습니다. 이따가 여쭤볼 거예요. 아니 이제 요건 이제 주택 때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에 가서도 아니 목장에 있는 부속 건물에서도 살았고 그 다음에 목장을 접으니까 아파트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아파트에도 한 2년을 살았었지. 그래서 이제 그 주거 형태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변천사가 지금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래도 고향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지역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앞으로 가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연백이 계시게 황해도 연백이 계실 때 어떤 뭐 특별한 일을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셨고, 예. 네.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농사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에 보면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이를테면 고증이라고 할까? 그거를 알고 계신 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네. 그 정도의 분이셨다라고. 그러면 아버님하고는 어디 재밌는 데 가는 것보다는 물꽃으로 가셨을까요? 이제 그거 참, 아까 했잖아요. 좀 쓸쓸하고, 외롭고, 안타깝다 그럴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아버님이 그래도 오래 살으셨어요. 여덟 그때 돌아가셨는데, 아프셨지. 아프시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는 소풍, 초등학교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 정도. 부모님하고 어디 외출을 한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게 뭐 있냐. 결국은 이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 인력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저가 이제 장남이긴 해도 제가 나이가 사실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뭐 촬영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모내기를 했고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제 덩치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그 쌀을 아마 한 100kg를 지게에다 지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력이 났고, 친구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못 믿는다는 식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도
쟁기질이라든가 쓸에 하는 거를 거의 소위를 일소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소를 중소를 사다가 일소를 만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이제 아버님으로서는 일꾼이 하나 있는 거랑 마찬가지. 예, 아버님으로서 일꾼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식구들이 저만 고생이 아니라 우리 누나도 그렇고 식구들이 다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락도 하나 지금 가르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배웠는데 뭐 누나들이나 누이 동생은 이제 배우지 못했고 그렇지. 농업으로 하여튼 그나마 지금은 그때 그런 소농 가지고 지금은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는 정도로 그때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농업이라는데 우리는 기계라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나 조금 이제 지나서 제가 이제 움직였을 때 그때 경운기를 빌어서 구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운기가 또 몇 배의 능률을 올려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다 인력으로 노동으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힘들었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일 쌀 때니까 또.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노는 게 일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더니 이제 중학교가 이제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전답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믿거나 믿어야 되는 건데 친구들은 공찬다고 축구를 하고 네. 나는 그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아, 그런데도 이제 우리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러지. 이제 뭐 잔소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러시잖아, 어르신들이. 네, 더 잘하라고. 더 뭐 잘하는 건 이제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일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런 환경. 바로 옆에서는 같은 또래 친구들은 저렇게 신나게 노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 그냥 그 몇 시간 그러는 게 아니라 맨날 며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 학창 시절을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때 이제 유년 시절 말고도 뭐 한 20대까지도 이제 그랬었으니까 일에 묻혀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문화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겠어요. 이제 집안에 트랜지스타 라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옛날에 그런 거 한 대 있고 TV가 들어온 지가 뭐 76년, 74년 뭐 그때 정도 들어왔었으니까 TV를 하나 그나마 가져는. 그래도 우리가 TV 갖다 놓은 거는 동네에서 손꼽을 정도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근검 절약을 해서 이뤄놓은 거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농사에 조금 한 거래 지려면 비도 좀 와야 되고 또 동네에 뭐 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뭐 큰 대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행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례 문화도 바뀌었고 혼례 문화도 바뀌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얘기거리가 많은데 이를테면 이제 동네에 상을 당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랑을 하지만 아버님이 이제 굳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런 거잖아. 이제 그 외지인이 동네에 들어와서 여기 살려면 이제 살갑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텃세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월남촌이라고 하지만 그런 텃세에 눌리지 않게 해서 이제 고생을 한 건데 이를테면 이제 장래 이제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거의 굳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거지. 이제 상복 같은 거를 당시에는 사다 입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또 재봉틀이 있었어요. 그 앉아서 하는 재봉틀이지. 이제 뭐 보통 그 손으로 돌리는 거 말고 발 재봉틀이라고 그것도 고급이지. 그 드레스 미싱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저희 집에서 그 상복을 만들고 또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생산된 나무로다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처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런 이제 장례 문화는 사실 이제 동네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이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그렇게 상부상조를 이제 많이 이제 하고 뭐 밤샘 해주는 거야 뭐 이제 기본적인 거고, 또 이를테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농사 짓는 부분들에 좀 얘기를 드리면, 하늘에서 진짜 그 뭐 기후재락도 해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참 제 목이 탄 적이 한두 번도 아닐 정도로 하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늘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어땠냐? 이제 한강에 수리조합이라고 그래갖고 그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까지 오는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왜냐면 이제 농사 짓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감당하고 이제 믿었는데, 그거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그 1단, 2단 양수를 했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힘들어서 이 농사 짓는 거는 배를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뭐 하지 전에는 뭐 이렇게 심으면 이제 된다고 그랬는데, 비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럼 마른 논에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논둑이 원래 이 활처럼 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둑들이 뚝뚝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마른 데다가 물이 차면 그냥 넘어가요. 그럼 그 물을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살림이 많으니까 아가씨 나무, 소나무들 비우다가, 지금은 이제 할 수도 없는 얘기지만, 비우다가 말뚝 박아서 나무 어거지를 이렇게 좀 대고 논둑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천수한 농을 가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일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들이 이제 지금은 아파트 부지가 다 지금 상황.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제가 이제 그 물싸움을 하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수로가 이렇게 오잖아요. 저기 위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이 귀하니까 서로 물을 대려고 그러잖아. 그럼 밑에 사람들은 물을 구경을 못 해요. 그럼 구경하려면 저 위에 물을 터야 돼. 그렇죠. 그 칼부림 나고 쌉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동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양수기를 그걸 돌리는데 한참 물이 올라오다가 물이 안 들어와. 그러면 가보면 누가 털어 버린 거야. 그러면 내 젊은 그 마음에, 아버지는 저렇게 목타고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냥 저부터도 뭐 그냥 안 둔다고 삽자루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도 졸도를 하신 거야.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사람 다치게 하는 줄 알고. 근데 나도 이제 다치게 하려는 마음으로서도 그렇게 이제 화가 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는 무슨 앰뷸런스가 있어요. 동네 의원급 조그만 거 하는데 저기 리아카에다가 동네 분이 리아카에다 싣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깨어나시기도 하고, 그런 참 농사일이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참 옛날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어쨌든 품앗이는 해야 되니까. 네. 품앗이를 해야 되니, 농사철에 품앗이를 하니까 같이들 네. 둘에 조직해가지고 옆집 놈도 해주고 우리 놈도 해주고 또 그랬던 것들은 뭐 당연히 있었겠네요. 그건 이제 당연한 말씀이지.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일소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쳐가서 못 해주는 건 그 집은 가서 제가 일을 해줬습니다. 소를 가져가서. 이게 밭을 읽어주고, 근데 이제 밭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심어요. 그러면 소가 고구마 순을 잘 먹거든. 그 아주 최고의 음식이야, 소로서는. 그럼 저는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을 해줘. 대신 조금 아까 이제 품앗이로 우리 모를 낼 때 내가 해준 일 그 비용으로
와서 뭐를 내주고. 그렇죠. 물론 저도 가서 하는데 뭐 여기는 소위 말하는 모내기 선수급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이제 80대 한 분씩 들어와서 동네도 몇 분 안 계신데 기계 지금의 현대식 이항기 기계처럼 손놀림이 그 정도로 빠르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시에 그분들은 지금 다 작고해서 지금 안 계신데 몇 분은 지금도 이제 저는 아들뻘 되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어려워했을 정도니까. 왜냐면 저도 아버님한테 배운 일 가지고 아버님 스타일대로 강하게 제가 했어요. 일을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품앗이가 왔는데 그냥 이제 자기들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원래 허리를 피게 해야 되는데 소위 그냥 올라이 그러잖아요. 오라이 그래 못줄을 떠넘길 때.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담당하면서 우리 일할 때 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너도 한번 우리 일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이제 품앗이 이제 하면 또 품앗이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열악했냐면 5끼를 먹잖아요. 5끼. 참을 또. 참까지 이제 아침 와서 드시게 하고 그다음에 새참, 정 오찬 먹으면 또 오후에 새참, 이제 저녁을 하는데 대개 이제 점심 때나 저녁 때는 그 가족들의 자녀들을 오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농사의 주인인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찬이 좋잖아요. 그렇죠. 뭐 고기 반찬은 크게 아니더라도 생선이라든가 뭐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들한테 먹이려고. 그리고 당시에는 저걸로 안 줬어요. 여기 금전으로 그 품삯을 그걸로 안 주고 쌀로 줬으니까. 쌀로 대로 쳐서 그걸로 해줬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쌀을 사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이야 뭐 여기서는 전부 이제 기계농, 여긴 뭐 농사도 거의 이제 사라졌지만 기계농으로 이제 바뀌어 가니까 그래도 이제 뭐 여기 천수다면 다 일손이 필요한 건데 기계농으로 이제 바뀌면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품앗이도 거의 이제 사라졌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러게. 그럼 뭐 명절 같은 경우에 뭐 설날, 추석날, 뭐 정월 대보름날, 그러니까 큰 그 명절 때는 어떤 그 당시에 그 고향에서의 어떤 특별한 일이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까요? 네, 행사는 있었죠. 이제 그 여기 동네는 조금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큰 행사는 없었지만 대개 이제 윷놀이들은 했고 우리가 이제 보름에 이제 깡통에다가 그 불놀이를 좀 쥐불놀이는 좀 했고 또 뭐 연날리기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런 거는 그냥 시골에 놀이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정도는. 근데 연에다도 단순한 연 날리는 게 아니라 그 가진 그 온갖 뭐 잡다한 거를 이제 버린다고 그래갖고 연자 끝에다가 불을 이렇게 석유 조금 묻혀갖고 불을 붙이면 나중에 끊어져서 날려보내잖아. 뭔가 악한 것은 버려버린다고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시초에는 이제 장학회로서 당시에 이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장학회는 이제 공익법으로 설립된 거는 이제 95년도인데 이미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그 이제 윷놀이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정월 달에 윷놀이를 하면서 지역 유지들이 이제 그 찬조도 하고 윷을 놓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토너먼트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기금도 이렇게 티켓도 구입하면서 그것이 종잣돈이 됐고 그때 종잣돈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서 지금의 단위가 된 거죠.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이 명절 때 이제 그런 거. 명절 때 또 이제 그 가래떡 그걸 동네 방앗간에서 사실 가래떡은 그 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게 식량이니까. 그렇죠. 가래떡을 그냥 광주리에다가 그 해놓으면 그냥 뜨끈뜨끈한 거 집에다가 하다 놓으면
그거 이제 그 전에 이제 엿도 갔죠. 엿도 만들고 뭐 쌀엿 대부분 이제 뭐 쌀엿을 좀 많이 했지만 엿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가지 생각해 보니까 또 가래떡에다가 또 그 엿에다가 뭐 콩도 묻히고 밥풀 그것도 네. 묻히고 깨도 묻히고 그걸 또 이를테면 모양 내서 각을 좀 잘 뜨고 그런 게 명절 때 돼야 이제 그렇고 이제 동네에서는 지금은 이제 절대 그러질 못하는데 대개 이제 돼지를 잡고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뭐 소들도 좀 잡는다는데 이제 소는 상당히 이제 힘들고 돼지들은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돼지를 잡을 때 동네에 잔치죠. 내장은 뭐 순댓국으로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먹고 고기를 그때는 이제 고기 맛을 보는 건데 이제 고기도 등분을 여러 개 해갖고 그거 이제 한쟁기 갖다가 냉장고가 있어요. 왜 그거 갖다가 광해 같은 데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예? 띄어서 참 그런 그 명절 때 이제 그런 풍습들이 뭐야 지금도 이제 명절 때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 시골 다녀가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나 돼야 고기 맛을 이제 보는 정도니까.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사장님께서는 지금 마을 내에서 제일 또 이렇게 애착 아니면 네. 애정이 가는 장소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애정이 가는 것보다는 이제 과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있던데 그게 이제 지금 사라지고 그 자리가 뭐냐면 이제 개천인데 조그만 개천인데 옛날 지금 생각하면 그 개천이 이제 은빛 난다고 할까 뭐 이렇게 그런 은빛은 아니더라도 모래니까 네. 그냥 자갈자갈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참개가 올라왔거든요. 아, 그 참깨. 위로요? 예. 이제 우리가 떨어진 곳인데 우리 초등학교 앞인데 그 지금의 명명은 이제 낮은 포천이라고 지금은 해요. 그거를 지금은 다시 이제 옛날 좀 희귀하려고 그 개천을 좀 천연 하천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들은 상당히 하는데 아직은 지금 계속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저기 지천서부터 이렇게 좀 커가는. 근데 그 천에서 어렸을 때 그 그러니까 그냥 목욕이라는 것보다 거기서 그 물장구 치고 놀던 생각. 또 그 초등학교 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샤워라고 제대로 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기 담임 선생님이 거기 가서 뭐 신체 검사한다고 때 밀으라고 서로들 때들 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저기 볼 거 안 볼 거 다 봤다고 이제 옛날 얘기하면 야 웃어 죽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그 참개를 이렇게 아침에 참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일찍 가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서 그 참개도 잡아보고 하는 그 기억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가연산이라고 좀 있어요. 여기 동네가 제일 높은 산인데 높다고 해도 뭐 230여 미터 뿐이 안 되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소풍을 가도 이제 근로 소풍을 갔었는데 당시에는 어린애 눈으로 봤는지 굉장히 크게 봤는데 그 고목들이 지금 미꾸루가 지금 남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정도. 그리고 조금 먼 다음에 저기 아시잖아요. 이제 계양에 있는 그 계양산 정도 이렇게 가는 거. 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장릉 정도로 가는 거. 이제 기억에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냥 애착 여기 가는 건 이제 그거고 동네는 이렇다 할 만한 이제 이런 부분은 요 동네만큼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조금 나가서야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개천에 맑은 물 내려가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생생하지.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소위 말하는 지금 청계천을 지금 복개공사를 다시 해서 뭐 자연하천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도 될 거라고 보고. 그 하천이 같이 물과 산이 또 사람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곳이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창 시절로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검단 국민학교 35회입니다. 35회세요. 지금 한 몇 회쯤 됐을까요? 지금 한 90회 정도 됐을 겁니다. 90회 정도는 됐을 거 35회니까. 그러면 검단초가 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16회 되시는 분이 지금 84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 84시가 그 84년이니까 16을 더하면은 그건 한 100년 정도 돼갑니다. 100년.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돼가네요. 그럼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당,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당시에 학교의 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진 않고 남녀로 해서 우리 이제 제 학년으로는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그러면 이게 전교생이요. 전교생은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50년대지만 이제 일반식만 있었던 이제 저학년은 내가 이제 6학년 때 그랬으니까 이제 1학년 내가 6학년 때 1학년들은 조금 더 됐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선배들은 일반 2반 그랬으니까 아마 한 5, 600명 정도. 그러면은 이사장님 계실 때는 반이 몇 반까지 있었어요? 2반이지. 2반.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그렇지. 그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예. 120명에서 6 곱하면은 2, 6, 10이 조금 더 됐겠네. 2, 6, 10이 700, 800명 정도 됐겠네. 그때. 그럼 한 반에는 한 반, 2반 중에서 여자 한 반, 남자 한 반. 여자 그런 한 식으로. 반, 남자 한 반. 그럼 한 6, 70명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렇지. 예. 한 이제 55명에서 한 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반. 여자는 조금 이제 한 몇 명 더 적고. 그렇지. 적고. 예. 그러면은 학교 다니는 것도 그냥 당연히 도보로 다녔었을 테고. 그렇죠. 여기서는 다 이제 도보권인데 이제 저는 지금 그래도 가까운 편이에요. 저는 한 1km. 네. 여기서 집에서 한 1km. 가로질러서 가면 1km가 좀 안 되고. 네.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먼 친구는 한 2km 이상 되는 친구들도 있죠. 그때 나이로 산길을 통해서 오는 거리가 상당했죠. 그렇죠. 또 우리 선배가 한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작은 국민학교, 우리의 반대쪽에 되는 이제 담봉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담봉국민학교, 지금은 담봉초등학교인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 선배님들, 아까 얘기하는 이제 한 16회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검단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그분들은 거기가 뭐 한 4km 있는 데서도 걸어오신 학생들이 있지. 걸어온 학생들이 있지. 그 정도로.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검단 검단 국민학교가 있었고, 그 후에 한 20년 된 다음에 이제 담봉 초등학교가 생겼고, 창신 초등학교가 생겼고, 이렇게 3개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이제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네. 그러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시는 그 길들은 이렇게 보통 뭐 아무래도 직선 코스로 많이 가셨겠죠, 지름길로. 지름길도 있었지만 이제 보통 신장로라고 그러죠, 신장로. 네. 그런데 차가 도로가 이제 포장이 안 된 도로니까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마차가 경운기 뭐 이런 거 다니는 길인데 우리는 또 지름길이 여기 이제 바로 요 옆인데 이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이제 좀 장난을 좀 많이 치면서 다니지. 내가는 뭐 개구장이 쪽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거 남들 하는 식으로 장난을 좀 이제 치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길에 그 풀난 것을 이렇게 엮어놓고 아침에 가면서 엮어놓으면 이제 글로 지나가다가 넘어뜨리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덩이를 몰래 파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싹 가려놓고 빠지게 하거나 이제 네.
빠져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또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오물을 조금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그런데 이렇게 다닌 길에는 이제 소들이 된 게 있으니까 소 부녀들이 딴 데에 저기 나와요. 그 우리 요새 말하는 그 뭐야 이박 뭐라 그래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런 이제 그 곤충 종류 같은 것들은 그것도 섞어놓고. 해놓고 이런 부분들. 예. 그 아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가면 아침에 일찍 가면 거기에 이제 이 내과에서 그 물 타고 그 참개들이 올라오는 걸 잡고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통학을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오고 가고 이제 했죠. 네. 1km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제 예. 그 정도 수준으로는 다녔는데 이제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지금 카메라가 지금 50분 단위로 지금 쉬어야 돼서요. 예. 그러면은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조승원 이사장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는 가연산을 갔어요. 이제 몇 군데를 이제 갔지만 주로 네. 이제 그 장릉이라고 네. 김포 여기서 장릉. 한 4km 되죠. 아. 학교에서 4km 이제 걸어서 걸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게임들 좀 하고 뭐 점심 먹고 오는 정도의 소풍이니까 이제 게임 같은 건 재밌었지. 예. 밀가루 속에다가 뭐 저기 뭐야 지금도 그런 게임들을 하지만 엿 넣고 엿 찾아 먹는 거라든가 어머니 얼굴에 이렇게 묻게 하는 그런 그런 그냥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 장거리다 보니까 보물찾기. 네 보물찾기는 이제 어디나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근데 꽝이 많지. 그리고 거기 이제 가고 이제 계양산에 요 가연산에 좀 이제 가고 그리고 수학여행 이제 한번 갔다 오고.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게 이제 재미나요. 우리는 한양으로 갔으니까. 한양으로 갔다 오셨어요. 한양 가서 뭘 보셨는 기억이 있을까요? 아유, 진짜 여기서 서울을 구경 간다는 거가 가깝지만 참 먼 거리고 어렵잖아요. 이제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참 남루한 옷차림에 그 이제 335 이렇게 사진 찍은 걸 지금도 보는데 KBS 방송국 남산 밑에 있는 KBS 방송국 예. 동화연필 이제 근학지는 호담에 지금 뭐 개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창경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창경원. 예. 창경원 경복궁 그쪽에 비원까지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다니다 보니까 그 동화연필 갔더니 이제 그 연필 한 타스씩 선물로 받고 책받침 또 방송국에 어떻게 됐다는 걸 이제 그 남산에서 이렇게 KBS 방송국 남산 밑에 있었을 때 갔었으니까 참 오래된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기억들이 이제 나면서 그때 신문 기사에 아마 크게 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회를 안 해봤는데 이제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요? 저기 그 남산에서 돌이 굴러와갖고 우리 이제 동료 친구 그 머리를 맞았어. 인선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응급하게 그 신문지 같은 걸다가 그냥 머리 이렇게 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지. 아까 이제 그 개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걔는 뭐 야 너는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거야 담임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시에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니까 허여멀게진 거야. 그 친구는 햇빛도 뭐 오랫동안 이제 입원하다 보니까 그 때가 다 이제 자동적으로 해서 허여멀게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개천에서 그 할 때 걔는 이제 뭐 이렇게 제도 하고 하는. 그래서 큰 사고도 났지만 또
이제 저름으로서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또 얘기를 듣는구나 이제 한 그런 시절도 있었죠. 또 즐겁기도 하지만 또 네. 그 다친 분은 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 지금은 이제 서울대공원에 가서 이제 동물을 보잖아요. 관람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 아주 그냥 뭐 그 호랑이라든가 거기에 저기 저 기린 같은 거를 본 게 생생하거든요. 창경원에 가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기 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이런 데서는 보지 못하다가 겨우 이제 수학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갔다 오는 건데 우리 선배들은 더 얼마나 더 저기 했었을까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는 검단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중학교는 근데 그 나오셨나요? 중학교는 이제 검단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우리가 우리 때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아, 중학교 들어갈 때요. 네.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봤는데 이제 김포 중학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성적순으로 저기다 이렇게 1등서부터 이렇게 쭉 120등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사진을 못 찍었지만 검단중학교를 오게 된 거는 당시에 이제 그 여기 학생 수 정도면 당시의 생각에 이제 중학교를 설립해도 된다는 뭐 지역과 교육청의 이제 관계자들로 인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니까 김포중학교로 안 가고 이제 검단중학교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천이지만 당시는 이제 당시는 김포군이었었는데 이를테면 마전동 일부 동네에서도 김포로 가고 저쪽 불로동에서는 김포로 다 가고 또 그쪽에 우리 같은 검단이지만 검단 쪽에서도 이쪽 검단중학교로 이쪽에서 한 3분의 1은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김포중학교로 다 갔습니다. 네. 대신 이제 이쪽에 담봉 초등학교하고 여기 남은 거에 합쳐져서 검단중학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검단중학교 첫 1회 졸업생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 인천이지만 당시에는 그 이제 김포군 시절에 그렇죠. 저는 이제 학교가 설립 때는 뭐 그 연도수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학교가 된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불도저 제대로 구경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모르잖아. 그 학교가 조금 지대가 높은 데 있어요. 우리 검단중학교가 돌산인데다가 이제 이거 나중에라도 보면 알죠. 우리 이래졸 학생들이 아마 보고 우리 2, 3애들이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일들이 많아요. 학교가 변화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학교 교사라는 게 단순한 뭐야 1, 2개 반 교장실, 교무실 이제 다음 학년이 올라오는 건 증축해서 자꾸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건설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을 또 많이 했지. 거기서도 일을 많이 했어. 돌 주는 건 운동장에 돌 주는 건 기본이고 우리는 덩치가 좋다고 그 바퀴가 이만한 바퀴가 있어요. 자동차 바퀴 같은데 리어카가 돼갖고 그걸 뭐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운전대 잡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설립 단계에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뭐 볼품이 없었지.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는 전부 그냥 뭐 전답으로 그냥 이렇게 삥 둘러서는 있고 산 중턱을 깎아서 한 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학 시절도 뭐 개중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좀 조숙한 애들도 이제 있긴 했지만 우리의 선배들에서 무슨 이제 전통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없었죠. 우리.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지도를 뽑아가지고 여기가 검단 초등학교 맞죠? 네. 그리고 여기가 검단 중학교, 네. 검단 고등학교. 네. 예,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 검단 중학교 김포 중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다면은 검단 중학교로 가는 게 더 좋았을까요? 여기
김포중학교로 가는 게 더 좋았을까요? 아니 이제 학교로 이제 크기로 보면 예. 학교 규세를 보면 이제 김포중학교가 지금에 보면은 왜 거기는 숫자가 많아요. 우리 이제 친구들이 김포중학교 출신들도 많은데 김포는 이제 세가 큰 거잖아요. 아, 세가 그렇죠. 크고 예. 학생 수가 많고 우리는 겨우 이제 2개 반인데다가 그만큼 세가 이제 열악하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가 더 가까이 중학교는 한 300m 아, 댁에서요? 거리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깝지. 그렇죠. 예, 일단은 가까워. 예, 훨씬 더 예, 그래도 가깝습니다. 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좋았다 할 수가. 아니 뭐 이제 거리 가면은 이제 별의별 일이 있었겠죠. 이제 오며 가면 이제 예. 우리 농대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 가깝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은 없었고.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인천으로 다녔죠. 아, 인천으로 이게 다녔어요. 왜냐면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만 해도 이제 김포는 이제 그 농고 형태지. 아, 예, 예. 예, 농고 물론 이제 인문계로 이제 대학 진학반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인천으로 가는데 인천으로 가는 인천이나 김포나 양곡인데 다 이제 김포에 이제 두 군데 양곡이라는 양곡고등학교 있고 김포고등학교 있고 인천은 이제 범위가 넓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천으로 다녔지. 그러셨고. 그러면 인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전문대 지금의 인천 전문대인데 5년제 고등 전문학교라고 아, 그때 그랬어요. 예. 아, 고등학교 자체가 전문. 고등학교 3년 전문학교 2년에서 5년제. 그러면 고등학교 이름이 인천. 거기 이름이 인천 고등 전문학교예요. 아, 그래요? 아마 그거가 생소하신 분이 그러니까 각 도에 5년제가 아마 각 도에 한두 개 정도씩 있어요. 아, 이게 5년제였어요. 예, 경기공전, 뭐 충주공전 다. 아. 거긴 다 국립이었지. 예.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게 선인재단 그렇습니다. 네. 거였을까요? 네. 그러면 그 이제 학제도 당시에 그런 학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은 전혀 이제 뭐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향후에 인천 전문대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서 인천대학교로 예. 다 됐지. 지금은. 그럼 여기 가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물포 여기 있는 데가 그 당시에도 이 인천 고등 전문학교가 거기에 있었나요? 아마 이제 학교의 교사로 보면 아마 인천에서 제일 컸을 거고요. 그 학교가. 예. 그리고 재물포 쪽에서 들어오는 건 정문 쪽이고, 아, 예. 예, 거기 정문 쪽이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통학로가 이제 검단에서 이제 정기적인 우리 시내버스가 17번이라고 네. 지금도 17번이 있는데 네, 네. 17번 노란 그 입석 버스가 있었지. 이제 그걸로 주로 이제 통학을 한 건데 이제 후문 쪽에 그 지금 동구지 송림사동이라는 데서 하차를 합니다. 송림사동.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로 보면 아마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학생 수도 많고 규모도 크고 재단에서 제일 높은 쪽에 위치해 있고 학교도 저기 잘 져져 있고 그렇죠. 내부는 뭐 그런데 외형은 아주 그냥 잘 져져 있었습니다. 정문에 사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또 버스 타고서는 한 1시간 걸렸을까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버스 타는 게 곤욕입니다, 곤욕. 자주 있지도 않았을 텐데. 네. 자주 있는데 노선이 길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거기다 비포장이었죠.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이제 그 공고가 인천공고, 대원공고, 인천공고가 이제 줄을 잡고 그다음에 대원공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통학생들끼리도. 그 이제 기선제 하느라고. 우리는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통학생 중에 그런 숫자가 적으니까 여기는 그쪽에 학생들이 좀 이제 많았고 저는 그래도 여기서 앉아갈 때도 있고 서서 갈 때도 있는데 서서 가는 건 언제냐면
저 강화 쪽에서 오는 시외 버스, 시내 버스가 아니고 시외 버스가 강화 쪽에서 와요. 저기 온술이나 저 외퍼리 쪽에서 오는 시외 버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으니까 동네에서 저쪽에 버스가 오면 그냥 줄을 서서 이제 그걸 타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손님은 별로 많지는 않지. 그래도 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면서 그 하차할 때까지 가면서 손님이 어느 정도로 많이 타냐면 요즘에 그런 게 나오네. 버스 차장이라고 그러잖아. 네.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조금 나오는 게 있더라고. 운전기사하고 버스 안내양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 회전을 하거든, 이렇게 돌거든. 그러면 죽는 소리 나고 뭐 지금의 이제 그 뭐 성희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꿰져 갖고 당시에 그 요만한 티켓 예. 회수권이라고 그러나 뭐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토큰으로 바뀌고 네. 뭐 이렇게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5원 주고 탔나 버스 돈 주고 탈 때. 그런데 나는 이 앉아서 가고 서서로 가지만 안정적인 데로 가잖아. 문이 아니고 그렇죠. 내릴 때면 곤욕에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버스는 가야지. 사람은 위에지. 내렸다 탈 정도로 되니까 내렸다 탔다가 미처 못하면 어떤 사람은 타지도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깡다고 했었지. 옆에 있는 짱돌을 갖다가 가는 버스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져도 기사는 가더라고. 내려서 그 뭐 범인을 찾는 게 아니고 가더라고. 근데 그게 가끔가다 생겨나는 거야. 전쟁이야, 전쟁. 통학하는 게 전쟁. 그러게요. 왜냐면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동인천이면 다들 내릴 텐데 바로 그 전이잖아요. 나는 이제 그 전에 인천교래, 지금 인천교가 이제 없어졌는데 인천교라는 데가 있어요. 네, 알아요. 거기는 이제 바닷물이 그 아실 텐데 이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고 하는 그 인천교 쪽에 가면은 이제 인천공애들이 그 17번이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거기서 이제 갈아타고 가거든. 거기 아마 3번인가 못 타고 하기동 쪽으로 가는 쪽으로 예. 가니까 글로 그렇게 하여튼 통학하는데 별들이 많이 생기지. 통학 하면서. 버스가 그러면 제가 이제 5년 동안 통학을 했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뭐 가다가 펑크도 뭐 나는 게 뭐 어쩌다가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뭐 비포장 도로니까 큰 먼지 뿜어대면서 큰 매연 뿜어대면서 그렇게 된 게 시절이 있죠. 그래도 시간이 한참 지난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도 이쪽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랬죠. 네, 그러면 17번 버스는 시내버스였을 거고요. 그렇죠. 네, 강화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시외버스일 테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17번이라는 노선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검단 노선을 뛰다가 지금도 검단 종점과 종점 사이는 아니고 경유하는 17번, 17-1번인가 지금도 현재 있더라고. 예. 이제 회사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고등학교도 버스 타고 다니느라고 바쁘시고 늦게 끝날 테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어떤 그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있었을까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이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인재단이 그 아마 유경재단으로선 대한민국 아마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런데 사학으로서는 좀 그 설립자가 이제 무대포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최초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러고 그것도 저는 이제 기계를 전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서서 했던 거, 우리가 주동이 됐고 우리 학년이 주도를 해서 해갖고 좀 이제 당시에 우리 기계과는 각종 그 기계 재료, 우리가 실습하는 재료를 좀 학교에서 대줘야 되는데 수업료는 다 받고 안 대주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그때 이제 일으킨 거. 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런 거 관철시킨 부분. 관철시켰어요. 네, 관철시켜서 이제 그렇다고 한꺼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관철시킨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수학여행을 속리산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이 시골 단위에서 이렇게 간 거기는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사실은 분포가 지역에서도 간 사람이 있지만 저희 그 동창들 친구들이 각 지역에 요소에서 다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아,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왔어. 그러다 보니까 뭐 저 호남 친구들, 영남 친구들, 강원, 충청 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리산으로 가는데 지금도 이제 그 말티고개에 넘어가는 그때의 사진 찍은 거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아주 다재다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친구들이 그 밴드 이렇게 드럼도 기차 우리가 기차를 그 영등포역인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밴드 저기 뭐야 드럼들을 싣고 기차 안에서도 놀고 광장에서도 내려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 야 멋지다. 나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런 멋진 광경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이품송이라는 그 속리산에 네, 네. 보험가는데 정이품송 그것도 그때 아는 거죠 뭐. 책에서 보는 거 실제로 가서 네, 그렇게 해서 가서 본 맞아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거 교련 하셨죠? 저희가 1학년 때까지 하고 그리고 끝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이제 교련을 할 때 우리가 인천시 시가 행진을 했거든. 예. 그냥 교련복 딱 갖춰 입고 이게 준 군인이야. 그리고 그 행진을 할 때 오열을 탁탁 맞춰서 하면 이게 스스로도 멋진 거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건 뭐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 보이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왜 시강진을 오면 우리 시민들이 다 이제 보고 뭐 박수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아주 잘 지키더라고. 이제 그런 데서 또 인천시에서도 이제 시상도 받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중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지만 의장대가 있어서 의장대들이 그 사회라는 거 보면 멋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창 시절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지. 예. 그럼 그분들 친구분들하고는 어떻게 뭐 연락하시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명칭이 이제 우리 사실은 인파례라고 하는데 인천공전 8회 졸업생 모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팔자가 8회. 8회. 예. 아, 우리가 거기 8회 이제 졸업생이거든. 인팔회. 예, 예. 아, 예. 인파례라고 지금 이제 그 구성이 돼서 지금 오래됐죠. 이제 동창회 구성되면서 오래됐는데 경조사 챙기고 추석 명절 때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제 선물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 지금까지도 계속 그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모임이 유지된다는 거는 우리 그래서- 집행부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 그래도 그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좋지.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은 안 하더라고. 밴드에다가만 이제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밴드를 안 보는 사람은 또 격려를 그 소식 공지가 이제 늦게 받아갖고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아는 거 거기에 올린 계좌로 보내준다든가. 최근 엊그저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셨나요? 가서 이제 그 대학교도 이제 가기 전에 저걸 했어요. 사회교육원 있죠? 사회교육원이요. 그거는 뭐냐면 중앙대학교 대학원 그 고위 정책과정이라고. 그거는 이제 95년도에 다녔지. 아, 기억나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학을 따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그거는 그 후에 또 들어갔지. 이 이후에 예. 그리고 이걸 졸업하시고 나서 거기는 이제 수료 과정이고. 예. 예. 그럼 대학은 이제 대학은 이제 그 편입을 했지. 경희대. 경희대 경영학을 편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도 해봤고 목축업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학교들
고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카네기 교육 아시나요? 카네기 교육도 받았어요, 제가. 언뜻 들은 것 같긴 한데. 카네기 재단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지부 중에 인천에서 하시는데 이제 송도에도 있고 우리 검단 쪽에서 되고 부평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검단 쪽에서 했는데 카네기도 이를테면 이제 경영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인관계에 관련돼서 그것 이제 긴 코스는 아니고 그것도 이제 3개월 코스인가? 또 저기 저 중앙대는 대학원은 그건 6개월 코스. 이제 경희대는 2년 이제 편입된 거니까 2년 그런 교육들을 이제 밟았죠. 그러셨구나. 그럼 군입대는 몇 살에 하셨어요? 저는 이제 군입대를 특별하게 저는 면제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면제를. 그래서 그러지는 않나. 면제를 받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뭐 내 이제 뭐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셔서? 안 좋았어.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20대 학교 대학 때부터라도 해서 20대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아니면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그런 일화나 경험하신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딱 떠오르시는 거. 어떤 걸 사회적으로 지금 뭐 새마을 운동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80년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는 이제 내 개인의 그런 부분인가 그랬더니 그거 말고도 아마 이제 68년도에 1.12 사태에 그 이제 넘어왔었잖아요. 예. 저기 청와대 습격한다고 네, 김신조가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무장공비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검단에서. 네, 검단에. 그러니까 검단에 이제 자동 그래요. 금곡동 자동인데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여기서 이제 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서 요 동네에서. 네. 근데 이제 거기 분들을 피난을 한 거기 분들 동네 분들을 피난시킨 데가 우리 중학교로 이제 피난을 시켰고 당시 이제 그거 뭐 바깥에도 무서우니까 못 나갔지만 저쪽에는 이제 조명탄을 쏘고 그냥 그 군부대 그 적십자 차량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시에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건 대형각 호텔이 불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그때 겨울인데 그거를 제가 왜 그 나이에 기억을 하냐 했더니 그때 겨울에 논바닥에 이제 그 얼음이 나고 눈 내리는 데다가 썰매를 타는데 얼핏 그 이제 뉴스에 제가 이제 들은 그런 그런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아까 이제 초가집이 스레트집 이제 됐고 했는데 그 새마을 사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로 포장과 지붕 개량 사업 그거 외에 그 메탄가스 사업도 했어요. 메탄가스. 네, 메탄가스는 이제 그 동물의 분뇨, 가축 분뇨를 이렇게 박스 암거 저기 세면 박스를 한 적어도 한 2평, 1평 반 정도로 규모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호일로 이렇게 싸면 거기서 가스 발생한 걸로 그 가스로 불을 떼고 거기다가 곤로 대체를 한 거죠. 곤로. 아, 그게요? 당시에 이제 곤로를 좀 썼잖아요. 네. 석유 곤로를 썼는데 그걸로 가스를 대체했는데 약간 이제 그거 불 붙일 때 지금의 뭐 그 도시가스 그 냄새가 조금 나듯이 그때는 이제 그 악취 냄새가 조금 나면서도 그게 굉장히 이제 자원이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게 좀 눈에 좀 그게 좀 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참 특이한 건데 다수학 품종을 좀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심었어요. 그저 통일벼라고. 네. 근데 통일벼가 이제 수확량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논둑에다가 논바닥에다가 비면서 터는 거예요. 왜? 그 배알이 우수수 그냥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깔아놓고 그 이를테면 절구통 같은 거 이렇게 절구통 같은 걸 갖다 놓고 손으로 쳐서 네, 네. 그렇게 생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생산량이 많지만 너무 소실되는 게 또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이제 사라져 갔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참 뭐 민주화 운동 뭐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하고 뭐 그 좌우가 갈리고 내가 이제 아우서부터도 뭐 당시에 YS 시절에 그 동네에 이제 좀 이를테면 학생 운동하는 애들을 그냥 수소문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좀 뭐 이제 사건 사고로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자자한 그런 거를 좀 일을 많이 했어요. 단체를 제가 35살서부터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구에서 좀 일을 좀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털어놓는 거지 다른 데서 내가 일 많이 해서 그러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털어놓게 되네. 일을 좀 많이 하고 선출직 이렇게 하면 동네 자그마한 선출직도 나가서 또 당선도 됐고 낙선도 해봤고 그런 데도 해봤고 다만 이제 정치 쪽에는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 봉사적인 일은 많이 했지만 안 했고 또 여긴 잘 알지만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가장 이제 근데 이제 매립지에 관계돼서 지금 이제 서구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서 그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매립지가 지금의 매립지를 이렇게 변신하게 된 계기도 우리 검단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신이 된 거거든. 네. 당시 김포 매립지를 우리의 힘으로 수도권 매립지라고 바꾼 거예요, 명칭도.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그때 저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 여기 백석고가가 있어요. 여기 오시다 보면은 독정역에 백석고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용 매립지 수성도로로 했었는데 그 밑에서 우리가 걸기를 했죠. 제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3대 우리가 그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 쓰레기 뭐 화장장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장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 근데 제가 사실은 패널로도 한번 그 심포지엄 세미나도 이렇게 한번 참여를 좀 했는데 그 폐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수도권 매립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장족의 뭐 시간이 지금 안에서 뭐 내 2025년도에는 그 폐쇄를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검단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것을 보내면서 그것이 또 당시에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당시 한 2만여 이제 인구가 92년도 2월 10일 날 그게 들어왔거든요. 매립이 시작된 때가.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매립지가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매립지 설치 반대를 하는 극구한 하면서 우리 동료 선배 후배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지금도 이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격렬했었습니다. 아마 그 4대 지면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그 기사가 엄청 많이 실렸죠. 사설로부터.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있었죠. 상당히 이제 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인천시로 이제 비로소 또 인천시 그때는 이제 김포군이었다가 이제 95년도 그 3월에는 인천시로 이제 편입되면서 적어도
김포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게 주민들로서는 훨씬 낫지 않냐. 그렇지만 그것도 반대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시는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우리는 변방이잖아요. 인천시에서 보면 중심이 아니고 변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발전이 더디다고 좀 불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이제 광역 시민이다 이거지. 경기도 김포 시민이 아니고 광역 시민이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생활권이 인천으로 이제 갔고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후배가 이학재 의원이 후배예요. 아, 예. 이학재 의원이 우리 동생이고 여기 바로 여기. 이 동네 우리 그 뭐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이랑 다 같이 근데 다 돌아가셨지만 같이 이제 활동하는데 이학재 의원이 후배면서 이제 지역발전연구회라고 그 친구가 나하고 이제 8년 차이는 되지만 그때 지역발전연구회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사무국장을 이제 하고 저도 거기를 참여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후배는 하여튼 잘 풀려서 뭐 삼선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각종 공약안이 뭐 그 아이디어 내갖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네.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아, 여기가 바로 이분이 노력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전벽해라고 진짜 이 대단한 일이지. 논밭이 있었는데 여기 지하철이 들어왔다는 거는 놀래죠. 여기 그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놀라운 거 수도권 메리트도 있지만 이런 그 지하철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 그 사이에 진짜 그 사이에도 뭐가 있었냐면 새마을 여기에 그 김포요업이라고 새마을 공장 요업이요. 예, 요업. 그러니까 타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 다 노동력으로 다 이제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커플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도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서로 네. 그 연애들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인원도 많았고 집중화된 거지. 여기 주변 한 뭐 4, 5km 그쪽에서는 다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근데 그게 큰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포유업이라는 게 이 지역의 유일한 공장. 어디에 위치? 여기 이제 우리 검단중학교 맞은쪽에. 아, 예. 지금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그게 대림 계열이거든요. 한화 대림 계열인데 대림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그 부지에.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그러면서 그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학교가 엄청 늘어섰고 뭐 당시에도 지금은 이제 학교가 더 늘었는데 초등학교만 14개인가 제가 이제 청소년위원장을 하면서 그 저걸 했거든요. 그 저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했고 꿈나무 축구대회 그거를 이제 열어서 물론 선배가 했지만 저도 이제 이어져서 한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도예요. 2002년 이제 쭉 해서 2008년까지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14개가 됐었으니까 아주 그냥 뭐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늘어났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각 학교에 이제 뭐 학교 교사는 이렇게 중축이 되는 거지만 운동장도 잔디구장으로 이렇게 네. 싹 바뀌고 또 아까 이제 수도권 이제 여기가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동사무소 운영하는 문화센터 또 우리 검단농협에서 하는 문화센터 또 어디야 그 저기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복지회관 설립한 배경도 저희 수도권 매립지에서 지원해지는 지원 사업비로 우리가 지역민을 위해서 설립을 해놨어요. 근데 결국 귀속은 국가로 갔지. 서구청으로 넘어갔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92년도서부터 쭉 축적된 그 금액이 당시 한 140억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귀속이 됐는데 우리한테 혜택 주는 건 없어요. 다만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지역에 조금 열악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입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7개 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져요. 적게는 뭐 10만 평에서 많게는 30만 평까지 7개 지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구획정리 사업은 소위 간보유를 적용을 해갖고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공공용지로 내놓으면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작부터 준공까지 한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곳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런 개발도 좋긴 한데 그게 난개발이에요. 기존의 도로도 살려가면서 보상을 적게 해주려면 건물도 살려가면서 하니까 조금 난개발이 이제 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의 수요가 이 주택 수요가 이제 부족하니까 검단 신도시가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검단 농협이라는 데가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잖아요. 그거는 농업인을 위주로 한 조합원이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개 마전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8개 법정동이 있는데 8개 법정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조합원에 가입돼서 당시에 뭐 한 2,000명도 넘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실농을 하냐 안 하냐의 조사에 의해서 자격 상실이 되고 그랬지만 그 농협 검단 농협이라는 데가 상당한 구심점 역할을 지금도 합니다.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분들을 여기서 다 만나볼 수가 있어요. 검단 농협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제 조합원 임원들 선출직 임원들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신도시로 인해서 그 조합원 자격이 또 박탈당하고 자격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그분들도 여기만 사시는 게 아니라 김포, 인천, 병방, 강화, 일산 뭐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신도시는 그런 병폐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이제 참 아쉽지만 이제 저희 같은 또 우리 선배들이 애양심을 가지고 사실 지역을 지켜내려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런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지명을 하나 장명을 하더라도 우리의 이제 그 고전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그 어떤 역사성과 그런 정체성을 좀 갖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철시킨 얘기도 있지만 안 된 부분은 신도시로 이렇게 되면서 신도시에서 입주하는 분들의 의향이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신도시의 아라동이라고 생겼어요. 네, 네. 근데 기존에가 이제 원당동이에요. 네. 기존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 동명을 서구에서 상정을 해서 동명 뭐 위원회가 설치돼서 했지만 우리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입김이 통하지 않더라고. 그분이 통하는데 거기가 이제 아라동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라뱃길이 연결이 됐다 그러면 아라동이 이해가 가나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은 생소한 이제 검단이 그만큼 오점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검단 분들의 얘기를 조금 새겨들지를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아라동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청라에도 그 도시개발을 하면서 청라의 도로명은 전부 보석이 됐잖아. 보석도로명. 거기 청라가. 네, 청라. 청라는 그래. 근데 이제 검단은 그 동명을 짓는데도 저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돼서 향후에도 계속 그 동이 이루어지고 동네 이름이는데 김포만 해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올 때 그 동네 이름을 뭐 청송마을이다 무슨 마을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검단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 살면서 그런 주장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지금 남는 게 지금 쭉 이렇게 지켜오면서 언젠가는 그걸 다시 회복해서 찾을런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선사 박물관 했는데 뭐 박물관은 이제 검단에다 크게 짓는다 도서관하고 크게 짓는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기가 저희도 이제 몰랐던 내용이잖아요. 선사시대에 그 유물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지를 몰랐었는데 개발을 하면서 이제 블록 노트로 이렇게 짜개면서 그거를 저기 문화재를 찾고 발굴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만약에 그렇다면 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수가 있었던 건데 아쉽게도 다 이제 묻혀지 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는 거.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연에 우리 친구가 사는 가연 부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차를 가지고 그 각종 그 동물이라든가 뭐 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렇게 잘 만드는데 차를 가지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차를 하나 구하려면 그 개천이 이렇게 흠이 파져지잖아요. 그냥 그 장마철에 그 물살 세게 하는데 그냥 패져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차를 이게 있거든. 근데 그 동네는 유난히 차를 이제 생산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너는 기억력도 좋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할 정도로 거기 개천이 아까 이제 내가 그 깨끗한 오염한데 물들이 내려가는 그 천에 돌촉이 있었던 거야. 돌촉. 아 진짜요? 네. 돌촉이라는 게 결국 그 석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야 걔들이 그걸 무심결에 주워다가 이게 뭐냐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그랬거든. 네.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꾸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 문화재 쪽에 이제 우리는 문화재하고 접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문화재하고 접해 있는 사람은 또 재산상의 피해를 줘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밀미터 관계는 건축 허가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고인돌이 또 유명하잖아, 우리. 네. 한국의 고인돌. 그 선사 고인돌이 유명한데도 이제 또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또 그 도시 개발이 지금 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묻혀져 가고 훼손되고 그게 문화재까지도 지정이 됐는데 이제는 법이 이제 많이 개정이 돼 가고 가까이서 이게 짓는 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사라져 가고 이제 또 새로운 그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제일 사실은 기억에도 남고 아쉽고 앞으로도 그런 거를 좀 보존도 좀 해야 될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매립지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제 패널로 이제 나가면서 했던 얘기 중에 경제적 가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안동포가 있었어요. 포구가. 네. 네. 그런데 이제 안동포구가 우리 지금 수도권 매립지 509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109에 속해 있는데 직접 영향권을 해서 그분들은 피해 영향권에 이제 보상은 받지만 저희도 이제 받아봤지만 그때 당시 안동포로 지금까지 보존이 됐으면 지금의 매립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건 완전히 지금 포구가 묻혀버렸어. 예, 가봤어요. 네. 안동포. 네. 언제쯤 가셨어요? 한 달, 두 달. 그래서 참 거기 내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나면서도 그쪽의 친구나 그쪽에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억되는 거 그쪽에 남겨줄 부분들이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런 안동포구가 지금 안동포 그런데 뭐 기록에 우리 검단사의 기록으로는 지금 남아 있긴 한데 약하게 남아 있지. 그렇죠. 예. 근데 그 과거에 거기에 주막도 있었고 주점도 있었고 뭐 여관도 있었고 뭐 이게 과거에는 그 포구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좀 발달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낚싯대가 뭐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망둥이 낚시 잡는다고 그 아카시아 나무 잘 뻗었잖아요. 그 껍질 딱 베겨갖고 거기다가 낚싯줄 매갖고 망둥이 낚시 잡는데 글로 갔거든. 안동포로. 여기서 걸어서. 네. 여기서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추억의 장소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그래도 조금 알만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쉬움성의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더 재밌게 그 생애사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그 조승원 이사장님의 그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